전 시간에 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잠시 빨리빨리 복습을 일단 먼저 하고 들어가면 원에서 기본형이라고 있었죠. 근데 원에서 기본형은 중심좌표가 0,0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한댔어. 근데 그 기본형식이 어떻게 쓰여진다는지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었고, 그럼 이때 식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걸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표준형이라는 걸 배웠어. 그럼 표준형은 중심좌표를 나는 이제부터 어떤 a, b 그리고 반지름은 똑같이 r이라고 쓰여져 있는 형태에서 얘기를 하겠대요. 그럼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이라면 그때 여기 상태에서 얘 표준형식은 어떻게 쓰여져? 네, x-a제곱 y-b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r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써줘라. 이게 지금 표준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반형은 우리는 중심좌표가 있는 게 아니라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은 결국은 얘는 식을 정리해서 중심좌표를 보기 편한 식. 이 식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게 일반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x도 2차고 y도 2차고 그럼 전개했을 때 1창이 존재했을 거니까 ax 전개했었을 때 1창 y도 존재할 거니까 by 그리고 어떤 상수 c는 0이요 이렇게 쓰여있는 걸 일반형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일반형식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줬던 거고요. 됐어요? 이게 일단 우리가 전 시간에 썼던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거기서 이야기를 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이제부터 거꾸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전에 냈던 숙제에서 시작할 때 원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 세우려다 보니까 그때의 형태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맞춰서 쓰거나 아니면 일반형으로 맞춰서 쓰거나 이렇게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2차 함수 때 표준형, 일반형으로 맞추는 것처럼. 근데 얘네들의 기준을 잡는 게 나는 언제 표준형으로 맞추고 언제 일반형으로 맞춰라. 이거의 기준이 뭐였는데? 단서? 어떤 단서? 중심. 중심. 중심좌표에 대한 단서가 존재를 하면 표준형에다 무조건 맞추랬고 중심에 대한 단서가 없으면 일반형에다 맞추세요. 이것까지가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아직까지 원방 세우기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우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중심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나는 개념 파트를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 상황만 자기가 직접 봐봐. 문제에서 이야기가 어떤 중심이 얘는 지금 점 마이너스 1,3이고 그럼 중심점은 앞에 알려줬죠. 그때 거기 상태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벌써 중심좌표 알려줬으니까 나는 지금 표준형식에 맞추면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이면 식은 일단 어떻게 써줘야 돼? x 플러스 1 제곱에 y-3 제곱은 하고서 이제 반지름의 제곱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우리 원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자체가 이제부터 나는 뭘 알려주는 건지 그림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은 결국은 이해를 한 후엔 학교 내신을 봐야 되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 유형 자체를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x축 여기에 접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원이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어디 점에서 만나야 돼? 원이 마이너스 1,
0, 여기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럼 그 접한다면 우리가 원에서 접할 때는 모의고사 연습할 때도 얘기했는데 중심좌표에서부터 접선까지는 무조건 수직 표시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 반지름에 대한 단서가 있어 없어? 그럼 반지름 몇인 거야? 몇? 3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얘는 3의 제곱인 9요 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두 번째 내용도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 볼 거야. 얘는 중심이 3,1이고 그럼 벌써 중심좌표 힌트 줬지. 그럼 이때 식은 어떻게 쓰여져? x-3제곱에 y-1의 제곱이.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얘가 어디 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그럼 얘도 지금 상황을 한번 갖다 그려보면 중심좌표가 3,1이요. 그런데 y축인 얘한테 접해야 된대. 그럼 얘가 만나는 점이 어디야? 0,1인 여기 점을 만나면서 이렇게 원이 그려졌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때도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선 표시를 하다 보니 반지름이 지금 몇이라는 거예요? 네, 반지름이 여기도 3이요. 그럼 얘는 3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세 번째 문제도 다시 중심이 얘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갖다 놓으래. 근데 일단 중심좌표가 얘였으면 또 식이 어떻게 쓰여져? X-2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 2라고 이렇게 갖다 쓰여졌어. 그런데 얘도 그림을 갖다 그려보니까 2, 마이너스 2 얘가 중심이고 거기서 X축과도 Y축과도 동시에 접해야 된대. 그럼 이때 X축과 만나는 데는 2,0 Y축과 만나는 데는 0, 마이너스 2.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접하는 원이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이때도 접선은 이번엔 두 개니까 이렇게 수직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반지름은? 그럼 2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림 갖고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X축 또는 Y축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된다면 얘는 항상 중심의 좌표 근데 그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랑 반지름과의 연관을 무조건 지으라는 단서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랑 연관을 지으라고? 반지름과 연관을 지으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 갖고 보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이 반지름은 이 중심의 누구 좌표와 비슷한 거야? Y좌표랑 똑같은 거겠지. 맞아. 그래서 중심의 Y좌표 얘랑 반지름과의 관계가 같구나. 알겠어? Y축에 접하는 원이었어. 그럼 이때 이 반지름은 이 중심의 어디 좌표랑? X좌표랑. 그래서 얘 X좌표랑 반지름이랑 같구나. X축에 접하는 원만 봤어. 그럼 아까 어디 좌표랑? Y좌표랑. 근데 Y축에 접하는 원이었어. 어디 좌표랑? X좌표. 그럼 얘는 X좌표, Y좌표에 둘 다 말하는데 그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좌표들의 절대값의 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X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말이 뜨면 걔는 항상 중심에 대한 단서가 있었다라는 표준형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그때 반지름이 X좌표 또는 Y좌표와의 연관을 지으란 소리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지. 알겠어? 그럼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걸 이제 보자. 못 외워도 상관은 없어. 어디 좌표랑 연관을 짓는지 그건 못 외워도 상관이 없어. 왜? 그림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하지만 중심 좌표랑 반지름과의 연관이 있다라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돼. 원, 1번 문제에서 이 원의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세요라고 했어. 그럼 벌써 이 원의 방정식에서 뭐 갖고 오라는 소리야? 중심좌표 찾아갖고 오라는 소리인 거지. 얘에서 반지름 따윈 필요 없어. 여기선 중심좌표만 찾으래. 그럼 1번에서 중심좌표 찾으면 뭐하지? 표준형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표준형 만들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 Y에 대한 중심좌표 만들어주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2였고 생겨질 숫자 25와 플러스 4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어요. 근데 벌써 여기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 지금 중심좌표가 몇이다? 네, 5,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거 갖고 와서 지금부터 내가 이거에 구하는 원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중심좌표가 지금 5, 마이너스 2인 원을 일단 갖다 쓰래. 그럼 식 어떻게 써야 돼?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먼저 써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이제 난 반지름만 찾아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해야 된대. 그럼 얘들아 X축에 접하는 거였으면 아까 중심에 어디 좌표랑 반지름과의 연관이 있었어? Y좌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뭐야? 내가 아까 말했지. 어차피 중심좌표랑 관계가 있댔잖아. 그럼 X축만 그리는 거야. X축 여기잖아. 5,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지. 맞아. 왜냐면 X축보다 아래 있을 거라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이렇게 접해야 된대. 반지름은 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다?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Y좌표인 2랑 연관을 짓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 이렇게 갖다 써줘서 식을 완성하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된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2번 문제에서도 볼 거야. 1,0 지나가고 2, 마이너스 1 지나간대. 근데 그러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세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럼 이번에도 선생님 지금 최종적으로 원방 구해야 되잖아. 근데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땐 분명히 내가 표준형에 맞출 건지 일반형에 맞출 건지 있어. 어디다 맞춰야 돼? 얘 무조건 표준형이라고. 왜? 아까 내가 어떤 단서에서 갖고 와라? 여기 Y축에 접하는 어디 축에 접하는 이라는 단서는 중심좌표와 누구와의 관계를 알려준 거다? 반지름과의 관계를 항상 알려준 거다. 그럼 얘는 중심에 대한 단서가 있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표준형식에다 맞춰서 풀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 어디 축에 접하는 이라는 이 단서 때문에 어디다 맞추라고? 표준형에 맞춰보라고. 그럼 표준형에 맞추려는데 이 상황을 보고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1,0 2,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데 그때 거기서 Y축 여기에 접해야 된대. 그럼 이때 원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고 아니면 원이 이렇게 커져서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답 두 개예요. 알겠니? 근데 니는 이게 답 두 개라는 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되고 이때 여기서 지금 잡아줄 건 난 딱 하나라고.
얘 어차피 y축에 접하는 원이면 내가 분명히 표준형, 일반형 어디다 맞추라고 했죠? 표준형에 맞추셨잖아요. 그럼 표준형에 맞추려면 중심 좌표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 이 중심 좌표랑 반지름과의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반지름을 벌써 미지수를 R로 놓고서 시작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R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때 Y축에 접하는 거면 X좌표랑 연관을 짓는 거예요? Y좌표랑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게 X좌표랑 연관을 지어줘야 되겠죠. 왜? 중심좌표가 여기 있고 이렇게 수선이 될 거니까. 그럼 그걸 그림을 통했을 때 반지름이 R이라며. 그럼 얘의 X좌표는 결국 뭐라고 써야 돼? R,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림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쪽에 있어.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R,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R,로 두고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여긴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는 미지수 그냥 B 하나 더만 갖다 놓으세요. 여기서의 논점은 이렇게 같게 놔야 돼서 표준형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얘 갖고 이제 식을 쓰는 거예요. 중심좌표가 R, B고 반지름이 R짜리는 원. 그럼 식 어떻게 써줘? 제곱에 B 제곱이 R 제곱이요 이렇게. 그럼 미지수가 R과 B 두 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식 두 개가 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지나가는 점좌표를 대입하셔서 구하게끔.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니는 이제 진짜 연립방정식 다시 푸는 겁니다. 1, 0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 두 번째 2, 마이너스 1 대입하니 이렇게 식 하나. 그럼 이 두 식을 갖고서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그럼 뭐야? 우리 기말고사 파트 시험범이긴 하지만 이 연립방정식 이제 이렇게 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당연히 이거 전개해서 식 정리는 해줘야지. 그래야지 뭔가 식 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서슴없이 식 정리부터. 전개하니까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B제곱이 R제곱. 그럼 R제곱 날라가서 얘에서 정리한 식은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이 0이요. 이렇게 식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에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니까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더하기 1 플러스 2B 플러스 B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되었대요. 그럼 얘도 식정리라니 R제곱은 어차피 더해져서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에서 식정리한 건 마이너스 4R 더하기 5 더하기 2B 더하기 B제곱이 0이요. 식정리 여기까지 해줬어요. 이거 이제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 거예요? 누구? B제곱을. 네. 미지수 소거하자가 목적이었던 거고요. 미지수를 소거하려는데 나는 B를 없애려다 하면 뭐니까 맨 처음에 나경이가 말한 대로 B제곱을 없애려면 여기에 B가 남으니까 좀 귀찮을 것 같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R로 정리를 하면 얘를 위에 거를 R로 정리하는 게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R로 정리하면 얘를 대입해주면 B에 대한 방정식만 남겠구나. 이런 게 연립방정식 푸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첫 번째 식을 2R은 지금 1 플러스 B제곱 그럼 R은 2분의 1 플러스 B제곱 그럼 그거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쓰자.
그럼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4에 2분의 1 플러스 b제곱 더하기 5 더하기 2b 더하기 b제곱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제곱 더하기 5 더하기 2b 더하기 b제곱이 0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거기에 더하기 3이 0인 거고 그럼 이때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b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이렇게 b가 두 개가 나온다고. 당연히 b가 두 개 나왔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r도 두 개가 나오겠죠. b가 3이었을 때 여기다 대입해서 5 b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대입해서 1 그럼 뭐야? b값 얘 하나의 순서상. 그럼 그걸 여기다 식을 집어넣으면 식 하나. 얘도 대응하는 식 하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까지. 잘 봐.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의 제일 첫 번째는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요. 어떤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래. 그러면 그 식은 일단 항상 어디다 맞춰야 된다고?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 무조건 표준형에 맞춰줘야 된다고. 왜 표준형에 맞춰줘야 된다고?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 중에서 어디 하나는 단서가 같을 거라서. 그래서 무조건 표준형에 맞춰줘야 되는 거다. 반지름을 중심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63번 갖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심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 그 중에서 점선 커브와 살을 지나가는 원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값을 구하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끊어준 게 니네가 지금 이 단서를 봤을 때 얘가 세 가지의 단서가 있다는 걸 찾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했었을 때 이 원에 어차피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는 건 원방을 세우라는 소리밖에 없어. 그럼 얘 원의 방정식 세우려면 뭐부터 잡아줘야 돼? 중심좌표를 잡아줘야 돼. 왜냐면 중심좌표가 있으면 표준형에 맞출 거 있으니까. 그럼 이때 중심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 있어? 1번. 그럼 얘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자. 그럼 1번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중심좌표는 뭐라고 놔야 되는데? 직선 위에 있다라는 자체에서 나는 모른다면 미지수 놓는 거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2차 함수 때 꼭지점이 저거 위에 있고라는 니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얘는 그냥 a, a 플러스 2. 얘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근데 내가 이번엔 중심을 먼저 표현하고 들어갔잖아.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 반지름과의 연관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겠지. 반지름과의 연관을 지으세요. 그럼 Y축에 접하면 중심좌표가 반지름이 어디랑 반지름이 중심좌표 어디랑 연관을 지어줘야 돼? 네, X좌표. Y축에 접하니까 X좌표와 연관을 지어줘야겠죠. 그럼 X좌표 얘와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걸 대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대체하고 싶으니 절대값 A라는 말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반지름이 무조건 양수가 될 거니까. 됐어요? 그럼 뭐야? 벌써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나왔잖아. 그럼 얘 원방 쓸 수 있어야겠네.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질까? x-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네,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건 그냥 a제곱과 똑같아요. 그래서 a제곱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그럼 세 번째 단서는 그 원 중에서 얘가 4,4를 지나간대. 뭐 하자는 소리야?
대입하자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4,4 대입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문제 풀면 되겠구나. 4 대입하니까 2-a의 제곱.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되는 a에 대한 2차 방식 풀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얘 이제 전개해서 풀어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거기에 지금 플러스 16. a제곱 마이너스 4a 거기에 지금 플러스 4는 a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12a 거기에 플러스 22 0이요. 이렇게 됐어. 인수분해 되는데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다시 항상 보세요.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래? 반지름 길이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니네가 지금 반지름 길이에 합을 구하는데 우리 반지름 뭐라고 표현했었지? 절대값 A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 음수가 나왔었다면 그걸 양수로 바꿔서 어차피 합을 하면 되겠구나. 됐어. 근데 여기서는 우연찮게도 실제로 둘 다 양수만 나올 거라고. 원래 이거를 자기가 그림 갖고 해석해보면 얘가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 없어요 라는 게 나올 거라서. 그래서 얘는 12호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문장에서 보면 2,4를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거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번에도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댔으니까 표준형에다 맞추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표준형에다 맞출 건데 이때는 중심좌표를 알려주는 단서는 여기 쪽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반지름을 로서 중심좌표를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가 R이야. 그럼 중심좌표가 R, R일까? 아니면 마이너스 R, R일까? R, 마이너스 R일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해주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X축, Y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항상 그림 갖고 생각을 하라고. 그 그림이 한 번만 딱 도와줄 거라고 니네들. 얘는 꼭 찾으셔야 돼. 그럼 내가 그림 갖고 도와줬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저 문제에서 알려준 그림 갖고 얘기해보면 알려준 단서가 뭐 있었어? 2,4 여기 지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는 원이래. 그럼 당연히 그 원 몇 사분면에 있어?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려면 1사분면에 있어. 그래서 중심좌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지나가는 원은 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 그림상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에서 얘 중심좌표는 1사분면에 존재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래요. 그럼 이제 중심좌표 뭐라고 내야 돼? 이렇게 놓겠구나. 여기서 다른 말 해보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 2사분면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겠지. 중심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2사분면에 존재한다고. 그럼 이때 중심좌표는 뭐라고 놔야 되는 거야? 네,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지만 결국적으로 X좌표가 음수니까 이땐 마이너스 R, R이라고 놔야 돼. 얘를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식 계산 답이 달라져. 왜?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면 표준형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요 라고 쓰여지는 식이 돼야 돼. 그런데 중심좌표가 우리가 구하려는 이 R, R이었을 때는 표준형이 어떻게 써져? X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이 R제곱이요 라고 써진다고. 식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심좌표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외운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림으로 한 번 정도는 캐치를 하라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제 또 여기도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아, 나는 지금 미지수가 R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 R 값을 구하려다 보니 문제에서 2,4를 지나간대. 그럼 2,4 대입하라는 소리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2,4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천천히 다시 계산을 했구나. R제곱 마이너스 12R에 거기에 플러스 얘도 20은 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구나. 그럼 이때도 지금 R의 값이 2 또는 10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랬으니까 R 대신 2를 집어넣은 식 하나, R 대신 10을 집어넣은 식 하나, 이렇게 해서 답을 2개를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지. 필수 9번인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나중에 우리가 공통수학 2를 할 때 또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원 단원에서 원에서 길이에 대한 문제가 뜨면 지금 여기서 길이는 뭐 반지름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원에서 길이에 대한 문제가 뜨면요, 꼭 그림으로 해석하세요. 꼭 그림으로 해석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원에서 길이에 대한 문제면요,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편하게 이것 또한 유형이 몇몇 개는 외워둬서 아, 선생님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항상 그림 해석이 우선이에요.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점 6,2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원 위에 있는 점 어떤 Q가 존재를 한대요. 근데 일단 원이 이렇게 나왔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표준형부터 먼저 만들어놔. 그건 당연히 습관이니까. 그러면 x제곱과 4x가 보이니까 x 플러스 2제곱. y제곱과 얘가 보이니까 y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14 더하기 16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10이구나. 표준형 만들어놨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인데, P와 원 위에 있던 Q가 있잖아. 그럼 그림 해석이 이거거든. 어떤 P라는 점이 그냥 대충 여기 있어. 이 원은 여기 있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4인 걸로. 반지름이 10인 걸로.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그럼 이때 이 Q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얘기를 한대. 그럼 이 원을 그릴 때 이 흰색 선, 즉 내가 파란색으로 다시 덮는 여기 위에 어딘가에 Q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Q가 다 있다고. 근데 여기 상황에서 다시 질문 이거야. 그럼 선분 PQ 길이를 갖고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 P점에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고 가장 먼 데는 어디냐고. 수직. 원에서 갑자기 곡선에서 수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뭐야? 뭐 얘랑 접해? 접선? 나 말고. 직선. 직선? 어떤 직선? 근데 얘는 곡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곡선이었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볼까? 해가 있어. 산이 있어. 곡선이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사람들이 여기 서 있어. 누가 가장 더울까? 누가 더 더? 3번이 가장 덥겠죠. 왜?
해랑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럼 이게 곡선에서 얘가 가장 가까운 거야. 맞아? 그럼 결국적으로 니네가 얘를 고른 건 얘한테 가장 튀어나온 데를 고른 거 아닐까? 그럼 지금 P점에 대해서 가장 튀어나온 데가 누군데? P점에 대해서 이 원에서 가장 튀어나온 데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근데 그걸 지금 찾으려다 보니까 다시 또 어떤 상황이 들어가느냐. 걔가 가장 가까운 거는 원이라는 건 항상 중심과 연관을 지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P라는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일직선으로 갖다 그린다가 목적이야. 그럼 이렇게 갖다 그려놨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점이 가장 튀어나온 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왜? 얘에서부터 거리들이 다 똑같을 거라서. 원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 점 E 거리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어딜까요? 반대편? 이 일직선에서 이번에 가장 멀리 튀어나간 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얘가 일직선으로 가서 여기에 되는 이 지점이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길이들을 각각 이제 구하재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즉 M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고. 야,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그럼 이 점 좌표를 찾아야 돼. 근데 이 점 좌표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 점 좌표는 얘에서 얘가 그려진 이 빨간색 직선과 원과의 교점을 찾으셔야 돼. 맞아. 근데 우리는 원 단원에선 웬만하면 교점을 찾진 않아. 원 단원에서 웬만하면 교점을 찾진 않아. 그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중심과 연관을 지어줬잖아. 그럼 이때 이 P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거에서 거기서 원이라는 자체의 특징은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반지름 루트 10을 빼주시면 그게 최소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거리. 중심 마이너스 2,4랑 중심을 그냥 5라고 적어볼까요? 그럼 이때 지금 중심 좌표 거리 PO 거리가 루트 8제곱 플러스 지금 루트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루트 68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 상태에서 뭐 해주자고? 반지름이 빠지신 게 최소거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써진 거라고. 최대 거리는요? 중심과 계속 연관을 짓는 거라고. 이 그림 설명을 했을 때와 중심 갖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 같구나. 그래서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구나.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을 갖고서 곱한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합차 공식으로 68-10으로서 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답이 58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게 9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 두 점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AP 대 BP가 2대1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직선 방정식 파트에서 설명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저거를 만족하는 이 P가 나타낸 도형이라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말하면 된다고. P의 자취를 표현을 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P 자취를 먼저 찾으라. 그럼 그 P 자취를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번 파트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원단원 배우고 있지. 이 P가 원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그 원의 방정식으로 나왔으니까 원넓이 구하세요가 최종적인 질문일 거라고.
그럼 제일 첫 번째 자체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부터 하셔야겠죠. 내가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건 딱 세 줄로만 끝난다고 했었는데 설명은. 그럼 자체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을까? 제일 첫 번째 주인공점 P점 놓기. 맞아. 그 말을 계속 기억하는 거야. 아, 난 주인공이 여기서 P점. 그 P점 좌표를 X, Y라고 두세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였구나. 두 번째 뭐 하라고 있었어요? 두 번째 관계식들 쓰랬어요. 얘 주인공점을 놨으니까 세 번째인 마지막 세 번째가 X, Y만 남는 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계식 찾으라고. 그럼 여기서 말할 줄 관계식이 뭐가 있어? 어떤 식을 쓸 수 있어? 길이의 비율이 2대1이요. 이거 갖다 쓰는 거잖아. 그럼 말 그대로 길이, AP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 길이 구하고. 그거 돼. BP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그거 돼. 그거가 2대1이요. 이거 갖다 쓰라고. 그럼 AP 길이 구하는 식 어떻게 돼? 그치. 루트부터 붙어줘야겠죠. 루트. X 플러스 1제곱. Y 플러스 1제곱. 돼. BP.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대 1이다. 지금부터 이거 식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첫 번째 비례식이죠. 뭐 대 뭐는 뭐 대 뭐요? 그럼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먼저 써놓고 들어가야겠지. 그럼 여기는 2 루트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2 루트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제곱이라고 쓰여지는 식이 된대요. 그 다음 식 정리 뭐 할까요? 네, 제곱하세요. 그럼 좌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식 똑바로 보여주는 거야. 잘못해서 문제 푸는 애들이 되게 건방 떠는 애들이 뭐냐? 선분 AP인데 여기에다 루트 안 써. 그래서 2대1로 그냥 문제 푸는 애들이 꽤 많아. 그럼 또 계산이 틀려진 계산이 돼. 제곱해주면 4야. 그럼 여기는 4의 X-2제곱 더하기 4의 Y-2제곱 X 플러스 1제곱 Y 플러스 1제곱이야. 지금부터 이건 이제 다 전개해서 계산하셔야 돼. 4x제곱 마이너스 4x에 곱하기 4니까 16x 플러스 16 거기에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요. 여기까지 될 거고요. x제곱 넘겨주니까 3x제곱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18x y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3y제곱 2y 넘어가서 마이너스 18y 숫자 16, 16, 32죠. 여기는 1, 1, 2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식에서 모든 항의 배수는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주실 거고 표준형 마지막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벌써 원방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x 2차, y 2차,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8이 되겠어요. 됐니? 그럼 결국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지금 무슨 도형이 됐다?
원이 되었다. 그럼 원을 설명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줘야 된다고.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뭐인 원이요.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루트 2, 즉 루트 8인 원이요. 맞죠? 근데 그 원이라는 걸 찾아줬으니 그 원의 뭘 구하래? 넓이 구하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넓이는 8 파이 붙여야죠. 파이는 단위가 아닙니다. 맞죠? 파이는 숫자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파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야. 이해됐어? 우리가 지금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배운 거야. 앞에 쪽에서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분명히 1, 2, 3로 설명을 해줬었던 거고 그 자취라는 자체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학교 시험 때 못 풀겠어요. 그럼 이 문제 나오면 포기. 그러면 시험을 힘들잖아. 그래서 얘는 학교생들이 좋아하는 문제이긴 한데 생각이 당연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되느냐, 선생님이 써져 있는 이 한글말을 저기에다가 비교를 하셔야 된다. 두 정점으로부터 여기서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써졌어. 두 정점이라는 게 뭘까요? A랑 B. 근데 실제로 정점이라는 말은 정지에 있는 점을 말하는 데 써. 우린 동점이라는 말과 정점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지금 저 문제에서는 A랑 B 좌표가 마이너스 1,1과 2,2로 고정이 돼 있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 두 정점이야. 알겠죠? 그럼 그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 P 거리의 B가 일정하대. 말 이해되니? 여기는 거리의 B가 뭐로 일정한데? 2대1. 두 정점으로부터니까 AP와 BP의 거리의 B가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알겠어? 그럼 그 P가 그리는 도형은 결론 무조건 무슨 도형 나왔어? 원 나왔어. 맞아. 근데 이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름을 배울 거야. 실제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뭔가를 찾아낸 발견이라서. 안녕.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보았었을 때 일단은 저 말이 이 말과 동일하고 이 말은 결국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걸 먼저 와야 돼. 수학이라는 자체는 선생님 나 공식 외웠는데 어떻게 써먹어요? 그건 니네가 그 문장이랑 비교를 못해서 그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교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하는 방법은 결국 어떻게 되냐? 두 정점이 있었죠? 두 정점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마지막 내용이야. 두 정점의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걔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항상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돼요. 이게 그림상으로 보여주면 이거야. 나는 그냥 어떤 A, B점이 지금 정점이 있었지. 예를 들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뭐 좌표평은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지금 두 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때 거리의 비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거리의 비가 지금 몇 대 몇으로 일정해? 2대 1로 일정해. 그럼 그 2대 1로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제일 앞쪽 단원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배운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 배웠었다고. 그럼 얘를 2대 1로 내분한 점은 AP 대 BP가 2대 1이니까 여기서 2대 1로 내분한 이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럼 P점의 후보가 첫 번째 여기 있을 수 있고 근데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2대 1이 되는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맞아. AP 대 BP가 2대 1이 일정해주면 되니까. 또 됐죠? 그런데 그게 이 직선 위에만 있다고 설명해 주진 않았잖아. 그럼 얘 거리 비율이 2대 1이 되는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알겠니? 근데 그 점들을 다 모아다 보니까 원이 되었는데 그 원이 얘 내분점과 얘 외분점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항상 원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항상 원이 그려진다고. 이해됐어? 그럼 결국 얘 갖고 들어가면 이제부터 저 문제 풀이는 이 문제에서 니네가 하자라는 건 A, B의 내분점과 외분점 좌표를 먼저 찾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자취를 쭉쭉쭉 풀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A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 B점 좌표가 지금 2, 2였어. 근데 얘랑 얘랑은 2대 1로 내분한 점을 찾지. 그럼 얘랑 얘랑 2대 1로 내분한 점을. 내분점 우리 어떻게 구했어? 둘이 더한 3분의 5였어. 대각선 얘부터 먼저 곱해준댔으니까 4에. 곱해준 얘를 빼주면 돼,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어차피 계산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 얘 내분점은 1, 1이요. 이렇게 먼저 찾아줬습니다. 외분점 찾으세요. 외분점 어떻게 구한댔어? 네, 빼랬어. 그럼 얘는 지금 1분의 가 된 거야. 그리고 대각선은 항상 얘부터 다시 먼저 곱한댔죠. 그럼 여기는 4에. 얘 곱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먼저 구해줬다고. 그럼 뭐야? 얘네 둘을 뭘로 갖는다고?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이라고. 그럼 우리가 원방에서 제일 첫 번째 배웠잖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이라면 중심좌표에 대한 단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심좌표 어떻게 구해라? 둘의 중점 구해라. 그게 중심이니까. 그럼 얘네들의 중점은? 중점 우리 어떻게 구했어? 2분의 얘랑 얘랑 더한 거, 즉 평균 구했다. 그럼 1과 5의 평균은? 3. 그럼 반지름은? 중심좌표가 3,3이라는 걸 찾았으니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나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 안 돼! 왜냐면 3,3이고 얘가 1,1이면 거리 구하는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3,3과 1,1과의 거리잖아. 3,3과 1,1과의 거리. 그럼 이때 루트 3-1의 제곱 2 제곱 그래서 루트 8이요. 됐어요?
그럼 얘는 중심좌표가 지금 얘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요. 그럼 이렇게 길다 깊은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도출을 하는 거라고.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활용은 실제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자체를 깨닫고 나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자라는 거거든. 일단 비교를 해볼까? 두 점 A, B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게 두 정점이죠. 근데 그 거리의 B가 3대 2인. 그럼 거리의 B가 3대 2로 일정하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이 P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P가 지금 결국 뭐가 되었다? 이 P는 항상 뭐가 되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될 거다. 이 P는 항상 원이 될 거다. 알겠니? 이게 지금 여기의 스토리가 끝이라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그 P점이랬잖아? 그럼 그 P는 원이 돼버린다고. 그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돼버렸구나. 그럼 그 P점에 대하여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A라는 점이 있죠.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A, B점이 지금 여기가 A점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요. B점 좌표가 3,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얘를 거리의 B가 3대 2인 점 P에 대해서 이 P를 갖다 그리래요. 그럼 이 P는 3대 1 했으니까 내분점 요게 3대 2점 여기쯤 있겠지. 그리고 3대 2가 되는 요게 점도 있겠지. 이 내분점과 이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지금 P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A점이 있었고 B점이 있었고 P점은 이 빨간색 원 위에 있는데 그때 그 삼각형 PAB 걔의 넓이가 가장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럼 여기서 AB는 벌써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P점 위치 찾으라는 거잖아. P점이 어디 있어야지 가장 넓냐고, 넓이가. 결국은 이 선에 대해서 가장 높이 있는 거. 맞아? 그럼 그게 아까 또 그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에서 이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도 얘 중심좌표 어딘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아니면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얘거리나 어차피 얘거리는 쌤쌤일 거니까. 그럼 P점이 되는 건 얘 또는 얘가 될 거라고. 그럼 그때 P점이 여기 있었다고 했을 때 얘 넓이를 구하라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그림의 해석이 되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의 해석이. 그럼 뭐야? 지금부터 얘 넓이를 구하려면 어차피 얘 길이는 지금 5라는 건 알고 들어가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 높이가 뭔데? 반지름. 그러니까 이 원 해석해서 아폴로니우스 원 써서 반지름 찾아라. 이 소리밖에 없겠네. 그럼 이제 아까 아폴로니우스 원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하자. 어떻게 구했어? 내분점 먼저 좌표 찾아줬구나. 그래서 내분점 찾아줬구나. 그럼 얘가 3대 2로 내분한 점이래. 내분점이 5분의 뭐요? 왜 말하고 나서 답이 없어? 그럼 이때 예점 좌표가 그럼 여기 점 좌표 1,0이요. 얘 구해줬구나. 그 다음 또 뭐 구한다고? 근데 외분점 구하라고. 그럼 외분점은 1분의 아이고야. 9 플러스 4,0이요. 13,0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13,0이요. 이렇게 찾아냈구나. 맞죠? 근데 어차피 이 상태에서 얘 중심도 찾는 것도 목적이기, 중심도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어차피 뭐만 필요하다고?
반지름만 필요하다며. 그럼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지름. 그럼 얘 거리가 12. 그럼 반지름은? 여기 6이요. 이렇게. 그래서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6으로 끝내라. 그러니까 얘는 15다. 이렇게 답을 구하라는 소리였겠네요. 이렇게. 구독!